우선 저희 오버투리즘 관련한 의견은 40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였고요. 이러한 의견들에서는 저희는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기존 공공한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가 휴대폰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객 밀집도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빨간색이 이제 밀집도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갈수록 밀집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공간입니다. 관광객으로부터는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선생님도 해주셨다시피 여기서는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돈을 쓰지 않고 간다라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어쨌든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요구를 하셨고,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생활 환경은 소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쓰레기, 주거지 무단 침입, 그리고 노상 방뇨도 의외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이제 심하고요. 교통과 주차에 대해서도 교통 체중이 그 관광버스로 인해서 좀 많다고 이제 호소를 해주셨고,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거주자 주차가 불가능하다. 상권은 관광객 상대 상권 형성, 임대료 및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싸구려 상품 판매, 지역 이미지 훼손도 있었고, 품격 있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됐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화장실이 이미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오로지 홍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쓰레기통은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서 저희 가게에 오면 그냥 버려주긴 하거든요. 관광버스가 여기 제동초등학교 사거리 주변으로 제가 아이도 이제 키워봤지만 그 대형 버스가 그 정독도서관 언덕에서 막 내려오고 막 이러면 진짜 정신이 너무 없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는 관광버스가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대형 버스는 못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의견보다도 이제 상인분들의 의견으로서 불편했었거나 그런 건 또 없을까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북촌에 오면 친절하게 해야지. 우리가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참 애매한 게 GS가 들어온다거나 싸구려 상품을 판다던가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좋은 공방만 생겼으면 좋겠는 거는 사실 이렇게 지자체 분들의 원하는 바지만 사실은 그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갑도 팔아야 되고 양말도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료하고 집주인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것 같고, 사실은 저도 그런 예전에 있던 공방들이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것도 약간 임대료가 문제가. 네, 임대료가 문제가 될까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나 이제 그런 카페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집주인과 임대료의 문제가 좀 그거는 사실 범접할 수 있는 또 개인 간의 거래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GS 대형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관광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를 이제 관광버스를 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주차장이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셨고요. 화장실은 있지만 화장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명 가게,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가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성 있는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셨고, 재방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임대료 문제가 있다.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걸 보기 위해서 이 동네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걸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쓰레기통 하나도 사소한 게 사소하지만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하나도 뭔가 좀 영감을 받아서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쓰레기통, 야, 거기 가면 이 쓰레기통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애들이, 요즘 애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찍어서 그 쓰레기통에서 오면서 미미당 호떡을 한번 먹고 아리오에 가서 컵을 하나 사갖고 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 그 어떤 역사를 알고 있고 이 마을이 어떻게 지켜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지 보여주기식 관광지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로우 푸드라든가 그 우리나라의 정말 전통 음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때묻지 않은 상업화되지 않은 상업 뭐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문화를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의 정주거기 이전에 관광지로서 벌써 관광화가 돼버렸거든요. 주민이 일단 먼저 주체가 돼서 주민을 앞세운 이게 이 마을이 형성이 돼야 되니지 45인승 버스만 거의 100대 이상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완전히 돗대기 시장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통 뭐 100만 명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북촌을 아무것도 하고 가지 않아요. 북촌에 대한 가이드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 더불어서 그 이제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북촌 주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여행 얘기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지역에 방문하신 분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고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한테 그게 좀 같이 그게 나눠지는 것들을 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이 사는 곳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코스를 주민들이 같이 개발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북촌다운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좀 관광 상품, 주민이 만드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딱 말이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역을 아는 콘텐츠나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아 그럼 여기는 일주일 동안 묵어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우리가 뭐 10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10가지 다 만들어 놓고 오세요가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좀 그런 단계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어떤 변화들을 지금 그래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지자체나 이제 종로구나 서울시나 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내용들 가운데서도 뭐 사실 일부는 이미 뭐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작 자체는 한 상태고 이제 그걸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차이들이 있는 거고 또 뭐 청소 같은 것들도 이제 사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뭐 2배 이상 많이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킴이 그 사업도 일단 시작은 해가지고 뭐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정차 제한 뭐 그런 단속 같은 것들도 훨씬 지금 강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고 강제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주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종류의 수단들은 사실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경범죄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다 해결돼요, 사실. 뭐 동네에서 떠들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뭐 몇만 원씩 벌금 매길 수 있고요. 경찰이 배치가 돼가지고 하면은 뭐 쓰레기를 버리고 뭐 담배 공초를 버리고 뭐 노상방뇨라고 당연히 경범죄로 다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경찰을 뭐 계속 배치를 하는 동네가 되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런 방법 혹은 뭐 우리가 이거를 사실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뭐 울타리를 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를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이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좀 스펙트럼이랄까요? 이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합의만 되면은 사실은 시행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민의 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2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조직,
북촌 역사문화 공부, 이것도 좀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들이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실행조차 불가한 거잖아요. 이런 좀 역량 강화를 참여를 하고 뭔가 할 의지가 있고 정말 좀 해볼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홍보, 좀 제도화, 좀 플랫폼 마련, 가이드 지원, 교육이라고 좀 적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지역에서 좀 원하셨던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북촌에는 또 다른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잘 정비를 하고 잘 대책 마련을 해서 나중에 관광객분들이 오실 때 좀 더 지역에 좀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최대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좀 주민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또 관광객분들도 이 지역을 정말 즐길 수 있게 하는 문화들이 좀 지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지금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주민협의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니까 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관광객이 구경할 자원이 부족하다. 한번 쓱 보고 가버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기존 공공 한옥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개방 화장실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북촌을 관광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북촌이라는 지역의 매력을 깊이 바라보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사생활 침해와 소음들로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의견사항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의견사항은 무단 쓰레기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골목 보행이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골목에 대해서 이제 엄청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셨고, 북촌만의 차별적 관광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약간 싸구려스러운 관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활환경 침해에 관해서는 상권이 훼손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무엇보다 주차 엄청 문제죠. 주차가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련한 불편사항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의견을 나눠주셨고, 소음 문제, 그 다음 주거환경, 지역 이미지 훼손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 결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1권역보다는 2권역,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버투어리즘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왜냐면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더 좋은 문화자원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서촌을 갈 수도 있고 익선동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 포기를 하고 북촌을 왔으면 북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가야지 다시 또 재방문이 오거나 누군가에게 구전을 하거나 이제 뭐 어디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을 먼저 만족을 해야지 온 관광객들한테도 웃으면서 반길 수 있는 거지, 겉만 뭐 반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우러나오게끔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게 우선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지역이 돼야 돼요. 왜냐면 스쳐 지나가면서 쓰레기나 뭐 소염이나 다 피고 그냥 가면은 피해만 입는 거죠. 전형적인 여기 이 지역의 관광객은 뭐냐? 저 쇼핑은 면세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동네 한번 휘둘러 눈여깃거리 해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고 대소변 보고 떠나는 경우가 여기가 관광지로서 역할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계속 여기가 맡아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이제 여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주차장 관련한 내용이 4개로 가장 많았고, 머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공한옥을 활용을 해야 하고, 한옥 규제보다는
혜택이 필요하다라고도 한옥에 대해서도 이건 공공 한옥이고 이건 그냥 집이니까 좀 나눌게요. 한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옥 건축 수선 지원은 오버 투어리즘이랑 크게 어떻게 왜 생각을 했냐면요. 한옥 건축 수선을 그러니까 멸실 위기의 한옥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한옥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시나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수리를 해주면 그거를 오픈을 해주는 그냥 그런 개방 한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옥 수입비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 한옥 수리를 갖다가 감당 못 합니다. 한옥 수리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 아니고 사실은 보상 차원인 거예요. 문화자원을 유지하는 데에 보상 차원의 한옥 유지 수선비가 지급이 돼야지 한옥이 활용돼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마을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묵촌이라는 데는 가이드가 당연히 동반이 돼야 되고 그 동반해서 몇 명 이상은 동시에 못 오는 뭐 어떤 예약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만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그냥 연구를 한다고 되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어떤 주민들은 왜 관광객을 막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안 막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지정이 되는 거 과정에서도 관광객이 몇 명 이상 오면은 지정을 한다라는 기준으로만 하질 않아요. 거기 안에도 설문조사가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관광객 지역 주민 가운데 몇 %가 뭐 찬성을 하면 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그 제도를 지정을 해야 될까부터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이에요. 행정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드려야 할까요? 비즈니스 할 종목을 내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다 풀어야지.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용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연구를 그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한옥 활성화를 주민들과 협의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네. 공공한옥 활용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자. 주민들이 왕창 원한다고 그러세요.